자, 콜스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뭐의 과정이냐? 노력하는 것의 과정에서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 풀려고 노력하는 것의 과정 속에서 뭐를 풀려고? 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의 과정 속에서 근데 with an invention 관련한 문제요. 뭐와 관련한 문제? an invention 한 발명품과 관련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너는 may encounter 할지도 모른다. encounter 뭐였어? 마주치다. 마주칠지도 모른다. 선우 왜 눈빛이 벌써 맛이 갔어? 네. 괜찮은 거야? 지금 괜찮은 거야? 아, 네 눈이 괜찮은 거냐고 싶게요. 뭐가 그렇게 들어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자, 너는 마주칠지도 모른다. 뭐를? brick wall을. 브릭이 뭐죠? 벽돌이잖아요. 벽돌의 벽을 마주칠지도 모른다. 근데 진짜 벽돌벽이라는 건 아니고 비유잖아요. 지금 당연히 벽이 있다 하면 이게 뭐야? 여기 있죠? resistance 뭐야? 저항. 저항의 벽돌벽을 마주칠지도 모른다. 때 어떨 때 네가 노력할 때 뭐 하려고 생각해내려고 너의 방식을 내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통과잖아요. 그 문제를 통과할 너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내려고 노력할 때 뭐야? 저항의 벽돌벽을 마주칠지도 모른다. 자, 말 정리해볼까요? 뭐야? 어떤 발명품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하려고 할 때 뭔가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통과할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려고 노력할 때 당연히 문제에 마주쳤으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럴 때 뭐야? 저항의 벽돌벽을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내지? 방법을 막 논리적으로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잘 돼? 잘 안 돼? 잘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벽돌벽.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가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방법을 떠올리려고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가 리니얼 뭐죠?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직선적인 유형이다. 뭐의? 프로세스, 과정에.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용한다. 뭐를? 우리의 리즈닝 스킬을 사용한다. 추론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사고라고 해도 좋고 우리의 이런 사고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자, 말을 좀 이어볼게요. 말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너무 취약해. 그러니까 그냥 별건 없고 어려운 말을 좀 쉽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당연히 뭐 하려고 하겠어? 풀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는 사고방식은 여러분 어떤 방식이 보통? 봐봐.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인간의 사고 타입이. 뭐 이를테면 직관적 사고 이런 것도 있다면 직관적 사고가 뭐야? 네? 똑바로? 똑바로가 직관적 사고예요? 그렇죠. 직관적 사고라는 거는
왜 우리 막 그런 거 풀어봤어? 혹시 막 멘사 뭐 멘사 뭔 줄 알아? 예, 뭐 천재들 집단이잖아요. 거기에 뭐 입단 테스트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막 신박한 문제들 막 그런 거 막 되게 그런 거 풀려면 뭐 어때야 돼? A 플러스 B는 막 이런 식으로 풀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이거 이렇게 적구나 이렇게 틀어보면 이거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이렇게 푸는 방식 이렇게 빡 떠올리는 거를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창의적 사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논리적 사고라는 건 이런 거잖아. A는 B다. B면 C다. 그러면 A는 C겠구나.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말하자면. 이해돼? 당연히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쓰는 방법은 보통 뭐라고 해? 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 이거야. 알겠어? 근데 그럴 때 잘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잘 안 될 수도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게. 알겠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는 일종의 뭐라는 거야? 직선적인 유형이라는 거야. 사고에. 알겠어? 그런데 이런 직선적인 유형은 우리의 이런 사고 스킬, 그 다음에 추론 스킬 이런 거를 사용하는 놈이다. 근데 이게 뭐냐? 이 논리적인 사고거든요. 지금. 이 논리적인 사고는 작동해. fine. 좋게 작동해. 이게. 어떨 때는 좋게 작동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operating 뭐 하고 있을 때 작업하고 있을 때에는 좋게 작동해. 이 방법이. 근데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에는 이게 잘 작동해. 근데 뭐의 분야죠?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거. 혹은 우리가 경험해 본 거의 영역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을 때는 잘 작동해. 그러니까 논리 이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멍 때리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봐. 이럴 때는 잘 작동해.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지 않을 때에는 잘 작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럼 봐봐. 한번 반대말 맞춰볼까? 이게 이럴 때는 잘 작동해요. 근데 잘 작동 안 해요. 그럼 어떤 때는 이게 잘 작동 안 하죠?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떤 때는 잘 안 먹힌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야, 애초에. 아니 우리가 경험해본 거, 경험 못 해본 거. 경험 못 해본 거. 즉 새로운 거. 우리가 아예 모르거나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이 방식, 논리적인 방식은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이미 우리가 예상했지만 봅시다. 자, 이건 이럴 때는 잘 먹혀야 했는데 그러나 이럴 때는 우리가 deal with 할 필요가 있을 때 deal with가 뭐였어? 처리하다. 나왔죠? 이런 걸 맞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먼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는 거 말고 뭐? 새로운 거. 그렇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들. 근데 이게 중요해? 새로운이 중요해? 새로운 게 중요하지 지금. 새로운 걸 우리가 처리할 때는 이런 직선적 사고는 직선적 사고가 뭐 논리적 사고, 직선적 사고는 종종 나타납니다. 어떻다고 나타나냐? short. 부족하다고 나타납니다. 짧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돼, 딸린다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됐어? 자, 정리할게요. 그럼 얼추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나왔거든요. 뭐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게 직선적 혹은 논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건데 이건 어디에서만 먹힌다? 우리가 경험을 받거나 잘 알고 있는 거에서만 먹힌다. 즉
새로운 걸 우리가 처리하려고 할 때는 이 방법은 안 먹힌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on the other hand 뭐야? 반면에 뭐는 창의성은 definition은 정의죠. 그 정의에 의하면 창의성은 뭐한다? 포함한다. 라온이 단어 마스터야. 라온이 단어 마스터야. 라온이 단어 마스터야. 오케이. 이것들이 아침에 아주 멍 때리려고 지금 정신이 없네. 선우 괜찮아? 네. 그래. 자, 정의에 의하면 창의성은 포함하고 있어요. 정의대로라면 창의성은 뭐를? The application. 뭐? 야, 다른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말고 어디까지 하나? 자,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뭐의 적용? 새로운 정보의 적용. 자, 그러면 이제 봐. 창의성은 아까 위에 말한 논리적 사고, 직선적 사고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지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직선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기존에 알던 걸 처리할 때 먹히는 방법이지만 창의적 사고는 뭐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게 새로운 거를 적용할 때 필요한 거예요. 됐어? 자, 새로운 정보의 적용이야. 어디로? 오래된 문제들로의 적용.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에다가 뭐를 적용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 뭐의 개념? 새로운 관점들과 아이디어들의 개념. 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new. 알겠어? 창의적인 사고는 새로운 거 처리할 때 유용하다. 직선적인 사고는 기존에 알던 거 처리할 때 유용하다. 됐어? 쓸데없는 말들을 버릴 줄 알아요. 뒤에 말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알겠어? 자, 다음에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이게 뭐냐? 새로운 거 처리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 새로운 걸 처리하기 위해서 너는 가장 뭐 할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좋아요. 뭐 하면 가장 효과적일 거냐? 이 새로운 걸 처리하려고 한다면 니는 뭘 하면 가장 효과적일 거냐? 만약에 네가 뭐 하면? 네가 배우면.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네가 배우면이라서. 단역 배우? 지금 당황스러워한다. 아, 왜 아무도 안 받아줘 근데? 좋아. 지긋떡나게. 배우보다 사과보다 뭐라고? 배우보다 사과우가 좋다고? 빨리 하시죠. 니도 알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 알겠어? 자, 만약에 네가 배우면 뭐 하는 법을 배우면 아까 그 작업이라고 그랬죠? 작업하는 법을 배우면 근데 별로 중요한 단어 아니고 뭐 속에서 작업하는 법을 배우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봐봐. 이거죠. 리니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뭐라 하셨죠? 리니어가 뭐라고 그랬냐고. 위에 나왔잖아. 직선적인인데 이거 부정어잖아요. 그쵸? 비직선적. 이거 매너 방식이야. 뭐 매너 예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비직선적 방식으로 작업하는 법을 배운다면 가장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상했어요. 봐봐. 짝짓기야. 자, 논리적 사고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였어? 아는 거 처리할 때 아니면 모르는 거 처리할 때. 논리적 사고는 아는 거 처리할 때 필요한 거였고요. 이때 이 논리적 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였어? 직선적으로 하는 거였고. 맞죠? 근데 지금
창의적 사고는 아는 거 처리할 때, 모르는 거 처리할 때, 모르는 거 처리할 때. 그리고 이 창의적 사고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적인 거야, 비직선적인 거야? 비직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적이네, 비직선적이네 이런 게 나 봐봐. 직선적이라는 거 이런 거야. 이건 이래. 그럼 이건 이렇겠네. 그럼 이건 이렇겠네. 그러므로 이건 이래. 이런 걸 보고 직선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창의적이거나 우리 그런 건 어떤 방식이야? 이건 이래, 이건 이래, 그러므로 이래.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갑자기 딱 보면서 이거네.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건 직선적이지 않다 이거야. 알겠어? 데리스 컴마 찍으면 데리스하고 컴마 찍으면 즉 비직선적 방식으로 즉 사용해. 뭐를? 너의 창의적 두뇌를 사용해. 이건 수거처럼 하세요. 스테이트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정도예요. 다르게 말해보자면.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있어. 우리 연결어 중에서 다시 말해서 이거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있죠? 세 단어짜리. 그렇죠. In other words.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이게. 오히려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 다르게 말해보자면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너가 생각한다면 직선적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너는 tend to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해서 뭐 해지는 경향이 있어?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 자, 직선적은 계속해서 이 지문을 짝 맞추기야. 직선적은 뭐였어? 논리적이었고요. 논리적인 거는 새로운 거에 쓰는 거였어. 아는 거에 쓰는 거였어. 아는 거.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봐 지금. 보수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보수적인 게 뭐야? 새로운 거 찾아다니는 거야? 기존에 알던 것만 쓰는 거야? 알던 것만 쓰는 걸 보수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네가 무슨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직선적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너는 계속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알겠죠? 그리고 계속한다. come up with 떠올리다. 떠올리기를 계속한다. 뭐를 떠올리기를? 기술들을. 근데 당연히 여기도 봐. 어떤 기술들만 계속 떠올릴 거야. 직선적으로 가면. 모르는 아는. 이미 알려진 그런 기술들만 계속 떠올리게 될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봐. 리니어로 가면 뭐 해질 거라고? 보수적이게 될 거고 뭐만 떠올릴 거라고? 이미 알려진 것만 떠올리게 될 거라고. 이 세 단어가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단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는 네가 원치도 않는 거잖아.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신박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알겠어? 그러면 너도 이런 건 원치 않을 텐데 그냥 이거 별말 없어요. 논리적 사고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이게 40번이기 때문에 요약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험에는 본문만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나와.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있던 그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이거를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위의 문장을 요약한 거니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는 볼게요. 자, 논리적 사고는 작동한다. 잘. 뭐와 관련해서는 여기 봐. 바로 이런 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뭐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는 잘 작동해. 새로운 문제 아니면 익숙한 문제. 익숙한 문제. 에서는 잘 작동해. 논리적 사고는. 하지만 fall short. 합해서 쓰는 거야. 부족해. 오케이? 부족해. 뭐 하는 데에는 부족해? deal with. 뭐라고? 처리하는 데에는 부족해.
뭐를 처리하는 데는 부족해? new를 처리하는 데는 부족해.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 그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 뉴 아이디어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직선적인 사고는 안 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왔죠? 떠올리다라고. 떠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본문에 보수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수적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innovative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ogical thinking vs creative thinking. 자, logical thinking은 일단 리니어야, 넌 리니어야. 리니어요. 얘는 뭐고? 넌 리니어이고요. 그리고 얘는 new야, familiar야. familiar 할 때 쓰는 거야. 맞죠? 얘는 어떨 때? new 할 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하면 보수적이게 돼? 혁신적이게 돼? 보수적이게 돼. 얘는 뭐 하게 돼? 혁신적이게 돼. 알겠죠? 이게 지금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이 new라는 단어를 고등학교에서는 new냐 familiar냐 하는 새로운 거냐 익숙한 거냐 이런 거 나올 때 당황하지도 않아. 하는데 살짝 놀래거나 말이야.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 단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너무 쉬워서 이 단어를 안 써요. 알겠어? 뭐 있을까? 뭐? 뭐? 아, 왜 말을 안 해? 물어보면 자꾸 말을 안 해. 나도 맞지 않아요? 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소설이잖아요. 가 아니라 철자 똑같아요. 소설이 아니라 참신한, 새로운.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어? 정말 중요하다고. 나벌. 저 오늘 많이 안 졸았죠? 한 번 졸았어요. 알아.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끝. 거기에다가 이 나벌까지 알면 퍼펙트. 오케이? 넘어갑니다. 앞쪽으로 갈게요. 어? 됐어? 앞에 몇 번인가? 37번.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뭐 내용 이해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깔끔하게 해석 정확하게 하면 돼. 칼클레이지 연골이라면 돼. 연골. 연골이 뭐야? 우리 이런 관절 같은 데에 있는 왜 여러분 도가니탕 알아요? 도가니탕? 도가니가 뭐야? 연골이에요. 소연골입니다. 도가니 먹어봤어? 좀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하지? 그럼 족발에 붙어있는 왜 족발에 붙어있는 이제 이렇게 뼈 이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오독인데 오독이긴 한데 이게 좀 말캉 아이씨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뼈하고 뼈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게 막 서로 붙을 거 아니냐고 막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좀 부드러운 완충지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거기 있는 좀 뭐라 해야 돼? 좀 그런 재질이 뭐가 있지? 좀 고무 같은 근데 하얀색 고무 같은 약간 말캉말캉하지만 좀 닭다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절 같은 데는 다 붙어 있죠. 젤리 같은 조금 더 딱딱한 젤리 같은 그런 것들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 조인트 부분이죠. 관절. 이 관절 부분에 있는 뼈와 서로 직접 맞닿아서 이렇게 그 부식 이렇게 막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거나 해서 아프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 완충지대 같은 거라고. 자, 연골은 뭐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뭐의?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bear 견디다. 만약에 그 관절이 견딘다면 뭐를 견디는 관절이라면 weight 무게를 견뎌야 하는 관절이라면 특히나 더 뭐처럼 이겠죠? 너의 무릎처럼. 그러니까 팔도 연골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봤을 때 뼈와 뼈가 서로 맞닥뜨려서 아픈 걸 막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무릎 관절 쪽에 연골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무거운 걸 항상 이렇게 하중을 지고 있으니까요. 자, 상상해봐라. 잠시 동안. 그럼 이거는 이렇게 오죠. 상상해봐라. 뭐라고 상상해봐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라고? 너가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인투니까 바깥 보고 있어. 속으로 보고 있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어디 속을? The inner workings. 이것도 안쪽이죠. 안쪽의 작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의 안쪽 작용? 너의 왼쪽 무릎의 안쪽 작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뭐 할 때? 네가 걸을 때.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다운이라는 말은 그냥 뭐를 따라라고 하면 된다. 길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앞에 쓰였을 때 길을 따라 네가 걷고 있을 때 왼쪽 무릎의 안쪽 작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자, 때 너가 쉬프트 옮길 때 뭐를 너의 무게를 옮긴다 했으면 안 놀래 얘는 근데 깨도
보통 내가 이렇게 여기 가 있으면 막 이렇게 놀라는 거야. 옮긴다 했으면 뭘로부터 뭘로 옮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뭘로부터 뭘로 너의 몸의 무게를 옮겨? 너의 왼쪽 다리로부터 어디로? 너의 오른쪽 다리로 무게를 옮길 때, 그러니까 걸어 지금 왼쪽 뒤뒀잖아. 그럼 지금 왼쪽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뭐야? 오른쪽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네 무게를 지금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길 때 the pressure는 뭐는? 압력은 어디의 압력은? 너의 왼쪽 무릎의 압력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여기 있던 왼쪽 다리를 짚었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 무릎에 있던 압력이 뭐해지는 상황이야? 풀리는 상황이겠죠. 이해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너의 무게가 옮겨가는 상황이면 너의 왼쪽 무릎에 있던 압력은 점점 풀리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 연골은 그러면 이때 이제 너의 왼쪽 무릎 속에 있는 연골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야? 풀리는 상황이야. 압력이 풀리는 상황이라고. 이 왼쪽 무릎의 연골은 그때 drink in 안으로 오니까 들이마신다 이거예요. 들이마시게 된다. 왼쪽 연골이 뭐를? synovial fluid 합해서 윤활액을 들이마시게 된다. 당연히 또 연골도 뽀드득 거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까지? 뭔가 기름 같은 미끈미끈한 액체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마찰이 안 일어나게. 윤활액을 얘가 들이마시게 돼. 대단히 같은 방식으로. 어떤 같은 방식으로? 스펀지가 흡수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이. 스펀지가 뭐를 흡수하는? 액체를 흡수하는 때. 어떨 때? put. 자, 접속사예요. 접속사하면 뒤에 뭐 와야 된다고? 완벽절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 주어부터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뭔 일이 일어난 거냐? 분사구문 만든 거라고. 그럼 원래 문장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it은 스펀지야. 그러면 그것이 is 푸시니까 놓다야 놓여지다야. 놓여지다죠. 이거 수동이에요 지금. 스펀지가 물 속에 놓여질 때라고. 이거를 분사구문을 만들면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이거 뭐 되고? being 되고. 근데 분사구문 만들었을 때 being이면 뭐 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뭐만 남았어? when, put.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해석할 때 이게 풋이 놓을 때야 놓여질 때야? 놓여질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풋은. 알겠어? 수동형이라고. 수동형. 푸팅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 알겠어? 물속에 놓여질 때, 스펀지가 물속에 놓여질 때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대단히 같은 방식으로 연골도 뭘 하게 된다? 윤활액을 흡수하게 된다. 어떨 때? 어떨 때? 윤서, 어떨 때? 무게를 받고 있다가 이게 풀릴 때. 알겠어? 왼쪽 무릎이 무게를 받고, 야 집중해! 어차피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거는. 알겠어? 왼쪽 무릎이 압력을 받고 있다가 이 압력이 이제 풀리는 상황이 되면 얘가 연골이 물을 뭐 한다고? 뱉어내 흡수해? 쭉 흡수하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뭔 얘기 하겠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반대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알겠어? 그러면 이제 왼쪽 무릎에 있다가 내 무게가 이제 오른쪽 무릎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이면 얘는 압력은 풀리고 이제 압력은 풀리고 여기 있던 연골은 이때 윤활액은 이제 마음껏 흡수해. 됐어?
그리고 나면 또 반대 상황은 뭐겠어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던 압력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면 그럼 이 연골은 지가 당연히 짜부 될 거 아니야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그럼 물을 들이마시겠어 아니면 물이 쫙 빠지겠어? 물이 눌리니까 물이 쫙 빠질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했어? 예상했습니다 우리. 자, 때 너가 또 다른 걸음을 걸을 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제 반대 경우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transfer 옮길 때 뭐를 그 무게를 다시 너의 왼쪽 다리 위로 너의 왼쪽 다리 위로 다시 무게를 옮겨갈 때 대부분은 그 액체의 대부분 이 액체가 무슨 액체였어? 윤활액이었죠. 그 액체의 대부분은 스퀴즈 합니다. out of the cartilage. out of니까 연골 안으로 바깥으로 쥐어짜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은 스퀴즈는 쥐어짠다는 건데 뒤에 말하고 연동시켜서 연골 바깥으로 이제 쥐어짜내지게 됩니다. 됐어? 눌리니까. 그리고 이게 압력이 없을 때는 쑥 들이마셔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압력을 받으면 뭐하고? 눌려서 쭉 빠져나가고. 이해됐어? 이러한 압축이라고 할게. 예쁜 말로 쥐어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압착이 뭐에? 이런 관절 액체의 압축이 연골 속으로의 그리고 연골 바깥으로의 스퀴즈 인투 하면 뭐야? 쭉 압축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우로 보면 쭉 눌려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이러한 연골 안팎으로의 이 관절 액체의 압축이 이게 주어야 돕는다. 이렇게. 연골에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게 결국 돕는다. 그것이 반응하도록. 그게 뭐냐? 연골이죠. 연골이 반응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게끔? 오프 앤 온 프레셔. 자, 오프는 우리 전자제품 생각하면 돼. 오프는 켜지는 거야, 꺼지는 거야? 꺼지는 거. 온은 켜지는 거.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 하는 압력. 즉 압력이 뭐야? 들어왔다, 빠졌다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압력에 연골이 반응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뭐의 압력이죠? 걷는 것의 압력. 뭐 없이 부서지는 것 없이. 뭐 아래에서 부서지는 것 없이 압력 아래에서 부서지는 것 없이 걸을 때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 압력에 연골이 잘 반응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구다? 이 연골의 액체들이다. 액체에 스며들었다가 빠져나갔다 하는 이 작용이다. 됐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let's assume 가정해보자. 뭐라고 가정해보자. 한번 뭐라고 가정해보냐? at least 뭐? 적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몇 동물들은 능력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의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의 능력이 있다. 이 스파이시 뭐냐? 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결핍한다. 언어를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언어를 결핍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언어가 있어도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동물은 언어가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아니 봐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라고. 동물이 일단 언어가 없다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적어도 우리 같은 언어가 없다는 건 뭐예요? 확신할 수 있죠. 이건 드러나 있는 팩트잖아. 근데 동물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 머릿속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확신을 못 하겠지. 근데 적어도 언어가 없다는 건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언어가 없어도 언어가 없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언어가 없으면 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말을 또 왜 할 거냐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생각 뭘로 해요? 생각 뭘로 하죠? 윤수야, 생각 뭘로 하죠? 내가 왜 갑자기 물어봤는지 문장 보고 생각 뭘로 해요? 머리 좀 그만하라고. 머리 좀 그만하라고. 언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가만히 보세요. 배고프다는 생각해봐. 지금 뭐라고 했어? 배고프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뭘로 했어? 언어로 한다고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잘 봐봐. 일단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생각은 뭘로 한다? 생각은 뭘로 한다? 언어로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근데 논리적 사고야. 지금 생각은 뭘로 하는데? 언어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동물은 너무나도 확실히 언어가 있어 없어? 없으니 당연한 건 뭐야 그러면? 이 고정관념의 결론은 언어가 없으니 동물은 뭐도 못하겠구나? 생각도 못하겠구나 라는 고정관념이 일단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걸 전제로 받고 이 필자는 뭐라고 하냐. 근데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보자 이거야. 알겠어? 뭐라고 가정해보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 언어는 있지만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됐어요? 이게 자 여기 낫하고 내서썰얼리가 있으면 어떤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미니까 근데 이게 꼭 의미하지는 않아. 이렇게 뭐라고 의미하지는 않아. 이게 그들이 possess 소유하다. 그들이 개념들이죠. 개념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자, 어려워요. 지금 이 질문 어렵다고 차근차근 가야 돼.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거야. 동물 최소한 몇몇 동물은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동물도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동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꼭 의미하지는 않아. 뭐라는 걸? 그 동물들이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근데 이런 말도 왜 하는 거냐면 이런 말도 또 왜 하는 거냐면 또 전제가 있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생각은 뭘로 할 거라고? 전제가 언어로 할 거라고. 그리고 또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라는 거야? 뭔가의 개념도 알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고. 인간은 보통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보라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게요. 펜이잖아요. 펜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에. 근데 펜은 두 가지로 돼 있어. 하나는 펜이라는 개념. 오케이?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떠올렸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방금 떠올린 건 펜이라는 이 물체야, 펜이라는 개념이야. 개념이죠.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건 당연히 펜이라는 진짜 물건은 아니잖아요. 펜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펜이라는 게 뭐 하는 물건인지 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올랐잖아요. 그건 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인 거죠. 개념. 이해했어?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한 거니까 뭘로 한 거? 생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도 가지고 있을 거다? 개념도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전제가 있을 텐데 또 지금 뒤집는 거야. 뭐냐?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언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또 뭐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또 꼭 뭘 의미하진 않는다? 걔네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의미하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은 당연히 그러한 것에 대한 좀 다른 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면 생각도 언어로 할 거고, 인간이면 생각할 때 개념을 쓸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동물도 그래야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개념도 있고, 이래야지 동물도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필자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야 그냥 인간의 생각하고 동물의 생각은 아예 방법이 다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 인간은 생각을 하니까 언어도 있고 개념도 있는 거지만 동물은 언어도 없고 뭐도 없는데 개념도 없어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라는 거 할 수 있을 거고 동물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왜냐하면으로 할 거야. 자,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한다는 게 꼭 그들이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들은 뭐에 생각의 어떤 형태들은 당연히 있게 나와야죠. 생각의 형태들은 개념적이니까 비개념적이니까 비개념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이라는 게 전부 다 뭘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개념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 구별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심지어 인간도 심지어 생각이라는 걸 할 때는 개념이 있어야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없는 생각도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개념적인 건 아니니까 어떤 형태들은 개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동물이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걔네들이 그럼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이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생각은 개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어려웠는데 예시가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한 다람쥐를 상상해보자 이거야. 어떤 다람쥐냐? 계획을 짜고 있는 다람쥐가 있다. 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가다라고 할 거야. 어떻게 갈지 계획을 짜고 있는 다람쥐. 간다고 했으니까 뭘로부터 뭘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가 있다. 어디에서? 그 나뭇가지에서.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꾸밀 거야. 어떤 나뭇가지에서 그녀가 다람쥐입니다. 지금 그녀가 현재 뭐 하고 있는 그 위에 서 있는 그 나뭇가지로부터 어디로? 한 나뭇가지로. 뭘로부터 나온 나뭇가지?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나뭇가지. 어디에 있는 나무? 앞에 있는 나무. 로부터 나오는 나뭇가지로 어떻게 갈지를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자. 됐어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지금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저 앞쪽 나무에서 삐져나온 나뭇가지로 옮겨가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리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그 다람쥐는 필요로 하진 않아. 이걸 하는데 다람쥐가 뭐를 필요로 하진 않아? 개념을 필요로 하진 않아. 뭐의 개념? 브랜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 혹은
개념, 뭐라는 개념? 나무라는 개념이 딱히 필요한 건 아니야. 즉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말이 아직 여러분들한테 너무 애매모호한 말이겠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면 펜이 뭐지? 뭐 하는데 쓰는 거? 어떻게 생긴 거? 이런 것들. 이런 펜에 대한 생각을 개념이라고 했을 때 다람쥐가 지금 이 산을 가는데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이 산을 가는데 그 나뭇가지가 뭐고? 이를테면 펜이라는 개념은 뭘로 돼 있어? 이거 뭐 하는데 쓰고 대체로 어떻게 생겨 있고 대체로 뭐 이거 쓰면 뭐 어떤 느낌의 재질이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들어 있잖아요. 즉 펜이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을 개념이라고 치면 다람쥐가 나뭇가지 옮기는데 나뭇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펜에 대해서 알듯이 얘네가 나뭇가지에 대해서 이게 뭘로 돼 있고 뭐 하는데 쓰고 이런 걸 알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있어 없어? 없죠. 얘네가 나무가 뭔지 알 필요가 있냐고. 없다고요. 알겠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뿐인 거지 눈 감고 나뭇가지라는 게 뭐였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해하겠어? 네. 그건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개념 같은 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뭐면 충분해 이런 식이라고 지금 말투가. 알겠어? 뭐면 충분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럼 뭐면 충분해? 가지는 거면 충분해.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그녀가. 그 다람쥐죠. 그 다람쥐가 가지는 거면 충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를 가지는 거면 충분해? 개념을 가지는 거면 충분해? 개념 말고 딴 거면 충분해? 딴 거면 충분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뭐를 가지는 거면 충분해? 그냥 능력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할 능력? 생각할 능력인데 이 생각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능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뭘로 생각하면 돼?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이제 결국 이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머리로 하는 거야. 어쨌든 머리로 하는 게 생각이라고. 근데 이때 나뭇가지가 뭐고 나무라는 게 뭐고 이런 지식 같은 개념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 아 나 지금 이게 눈으로 보는 거지 이제 다람쥐가 찌찌찌찌 하면서 찌찌찌찌 내가 서 있는데 보고 찌찌찌찌 저기 저 나뭇가지 보고 찌찌찌찌 하고 내가 여기서 저로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만. 그리고 뭐야? 아 저게 나뭇가지구나. 이미지가 눈에 보이니까. 아 내가 나뭇가지? 저기 나뭇가지는 거기까지.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 생각만 하면 되지. 나뭇가지가 뭐고 이게 어떻고 막 이게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알겠어? 이미지로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 처리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간이 생각하듯이 무슨 지식이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딨죠?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드는 거? 아 만드는 거구나. 즉 만드는 거. 뭐를 머릿속에 정신의 지도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지. 뭐에 그 나무의 정신의 지도만 만들면 돼. 어떤 나무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이게 꾸미는 게 웨어가 꾸미는 게 지도군요. 나무의 지도만 만들면 돼. 그 지도라는 게 어떤 지도야? 거기에서 얘가 상상할 수 있고 다양한 루트를 떠올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이게 또 이게 의미하지는 않아. 또 계속 이런 식이야. 이게 의미하지는 않아. 뭐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냐. 근데 또 다람쥐가 겁나 짜증나는 질문이에요 지금.
개념들을 결핍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아니 씨발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가 뭐야?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뭔 또 개념을 결핍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질문은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은 다람쥐가 생각을 할 때 개념이 없다고 했어. 개념이 없어서 개념 있는 생각을 못 한다고 했어.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했어. 떠올릴 필요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뭇가지를 옮겨갈 때 굳이 개념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겠어? 그 말이지 얘가 아예 또 개념이 아예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대이하라는 걸 의미하지 이걸 의미하지는 않아. 그저 이걸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저 뭘 의미하는 거지? 그들이 나왔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지 이게 진짜 없다는 뜻은 아니야. 뭐야? 그것들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뭘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생각의 형태를 위해서 필요가 없다는 거. 이 구체적인 생각의 형태가 뭐였어? 나뭇가지 옮겨가기. 이 생각, 계획장이. 이런 구체적인 걸 위해서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지. 또 전체적으로 얘가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보여줘야 돼. 단지 대리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단지 A뿐만 아니라 B도 보여줘야 돼. 얘가 생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보여줘야 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돼. 어떤 구체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돼. 자, 진짜 짜증나는 글이에요. 정말 어려운 글이고 정말 짜증나는 글입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아마 설명을 못 해줄 겁니다. 이게 좀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글이 불친절해. 애초에 너무. 알겠어? 지금 또 이런 말은 왜 했냐 봐.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단지 얘가 어떤 동물이 생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다람쥐가 해봐. 다람쥐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지금. 이때 일단 위에서 쭉 했던 말들을 볼게요. 여기 와봐요. 다람쥐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쭉 했던 얘기들을 볼게요. 일단은 언어 있어 없어? 없어. 다람쥐는 당연히 언어가 없다고. 언어는 없지만 이사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짤 수는 있어. 계획 짜는 게 뭐겠어? 생각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 얘가?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됐어? 근데 이 생각을 하는데 뭐는 필요가 없어? 개념은 필요가 없어. 근데
또 개념이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얘가 뭐는 아니야? 아예 개념이 없는 건 아니야. 됐어?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온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나온 말인데 마지막 말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개념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얘가 개념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동물한테도 개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얘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아까도 그런 얘기 내가 했어. 생각을 하면 무조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단 다람쥐는 개념이 없어도 지금 나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갈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결론 지은 건 뭐냐면 개념하고 뭐는 생각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동물이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동물이 생각을 할 수 있네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불충분해? 불충분한 게 되는 거죠. 이거. 맞아? 그러니까 생각과 개념이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다람쥐가 지금 플래닝 투 무브에서 보여줬듯이 알겠어?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얘가 개념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뭐도 보여줘야 된다고. 얘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중요하진 않아. 알겠어? 이 말이 중요하진 않다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 생각을 한다고 해서 개념이 있다라는 뜻은 아니니 다람쥐가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얘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논리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 몇 분인데? 뭐 좀 바깥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